1번 문제는 스키드모어가 제시한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어떤 개념적인 측면, 특징적인 측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회적으로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가 들어갔으니까 욕구 충족이 나와야 되겠죠.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자원을 활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맞고요. 2번 이윤 추구나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를 추구한다 하죠. 복지수의 대상자, 지역 주민의 권리, 공적인 책임, 전문 인력 관리 등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행정입니다. 앞에 목차에서 보셨잖아요. 인사관리, 재정관리, 정보관리, 기획, 마케팅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가의 이념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서 행정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의 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정책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자, 네 번째,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사회복지니까 물론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따라서 개인적인 책임감이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감이라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감. 그래야 정책을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책임감 이 부분이 틀렸네요. 4번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5번 봅니다. 자, 5번은 실천 수단과 방법과 선택,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말, 운영한다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 되겠죠. 행정은 이제 집행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 나오면 그걸 집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4번이 답입니다.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보다 2번 문제가 훨씬 출제 비율이 높죠. 당연히 하젠펠드 문제가 잘 나오는데 하젠펠드가 제시한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주 원료는 누구죠? 주 원료는 인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주 원료는 인간이다 또는 원료는 인간이다 라고 해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확실하고 타당하게 정확하게 측정할 표준 척도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다 보니 조직의 목표도 모호하고 자, 뒤에 나올 거예요. 목표가 모호하니 그런 효과나 효율성을 정확하게 타당하게 측정할 만한 척도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목표의 모호성 때문이에요. 목표의 모호성. 목표의 모호성입니다. 이것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번 지문이 이해됩니다. 목표의 모호성 때문 이렇게 쓰겠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죠? 자, 세 번째, 사회복지 조직에 투입되는 원료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활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윤리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성 고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술과 활동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술과 활동에 제한이 많다. 그 말은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뒤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나와요. 기술은 다양하지만 불완전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지문 맞습니다. 자, 4번 지문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사회로부터 위험을 받았죠. 그래서 그 존재가 정당화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조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조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조직의 효과성이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논란이 적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효과성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척도가 거의 없는데 우리가 효과성 평가나 효율성 평가는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죠. 효과성이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논란이 적음에도가 아니라 많다 그래야 돼요. 많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회복지 조직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뒷부분 맞고 여기가 틀렸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 잘 기억해 놓으세요. 2번 문제가 잘 등장하는 것이니까요.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 척도가 거의 부재하여 없어서 비용 효과 분석이 어렵다.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정책을, 여기서 끊어야 돼요.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이라 합니다. 자, 제 손을 보면 정책이 만들어지면 행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중앙,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공공과 민간, 공사조직의 서비스 전달망을 전달체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탄력적이고요. 전문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씩 보죠. 클라이언트 중심입니다. 사회복지사 중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는 것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문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조직의 일선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중요할까요? 관리자의 활동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조직의 일선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5번 지문은 바뀌었어요. 관리자의 활동보다는 일선 사회복지사의 활동, 즉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5번이 잘못되었습니다. 3번 문제도 잘 기억해 놓으시죠.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하젠펠드가 제시한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하젠펠드의 문제가 또 있는데 보세요. 조직의 원료는 인간이다. 도덕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했습니다. 윤리성 고려. 사회복지 조직은 주로 전문가에 의존합니다.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죠. 환경 의존도가 높잖아요. 맞습니다.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체적 합의의 결여로 목표 추구 활동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목표는 모호성이 있다, 애매모호하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구체적인 합의가 결여된다는 말과 바꿀 수 있는 거고 목표 추구 활동이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다양합니다. 불완전하다 했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또는 불확실하다 그래야 됩니다. 불완전하다, 불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가치 갈등적인 요소, 가치 갈등을 우리가 이제 실천해서 윤리적 딜레마라고 했죠. 사회복지 행정 조직, 사회복지 조직은 가치 갈등,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을 해결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젠펠드의 문제를 2번에서 풀어보고 4번에서 풀어봤는데 이 정도 보면 하젠펠드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 자, 다음으로 5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사례 문제인데 다음 사례에 나타난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 1번부터 5번까지 깔렸는데 한번 볼게요. 이 편익성이라고 하는 것과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그 다음에 책임성이 있고 그 다음에 효과성이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본다면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평성. 이 공평성은 다른 말로 형평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